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곳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할아버지와 손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살 때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 오해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그날,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말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떨었지만 그 떨림조차 멈출 수 없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앉아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어쩌지? 둘 다 아직 어린데. 누가 맡아야 할까? 우리도 각자 살기 바쁜데. 그런 어른들의 대화 사이에서 한 분이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깊게 패인 주름살을 가진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아이들을 맡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지만 다정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할아버지는 평생을 해외에서 보내시고 최근에야 한국에 돌아오셨던 거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할아버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넓은 단층 집이었고 마당 한편에는 작은 작업실 같은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이상한 것은 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들이었어요. 작업실에서 나는 소리가 단순한 조각 소리가 아니라 뭔가 서류를 뒤지는 소리나 전화 통화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께 여쭤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다. 어서 들어와라. 할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가방들을 직접 들어주시며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집 안에는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따뜻한 차와 과자가 상에 놓여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차 마시고 쉬어라. 처음 며칠은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작업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할아버지는 급하게 작업실로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만 되면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밥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는 서툰 한국말로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벽 때문인지 대화는 쉽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잃었다는 소식을 금세 알게 되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집이 낡아 보이더라. 가난하지? 아이들의 질문에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사시는 건 아닐까? 어느 날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두꺼운 국제 우편물을 가져왔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받으시더니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가게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박여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국내 유명 대기업이 후원하는 한국미술관의 큐레이터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애들인데 어쩐지요. 저렇게 무능력해 보이는 노인이랑 살면서 뭘 배우겠니?
예술적 감각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죠. 박 여사는 특히 심했습니다. 자신이 미술 전문가라는 자부심 때문인지 우리 할아버지를 더욱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런 일상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학교에서 힘든 하루였어요. 체육 시간에 짝을 정할 때 아무도 우리와 짝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몇몇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일부러 비싼 도시락 자랑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너희는 할아버지가 뭐 해주시니? 그런 아이들의 엄마들은 더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이랑은 우리 아이들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모 없는 애들이 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 그날 오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언니의 가방을 빼앗아서 흙탕물에 던졌던 거예요. 가난한 주제에 가방이 뭐 그리 아깝냐? 할아버지한테 새로 사달라고 해. 아,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시나? 참다 못한 제가 그 아이를 밀쳤고 그 아이는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별일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마치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울어댔습니다. 저녁 무렵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인 박 여사와 몇 명의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 보호자 계십니까? 박 여사는 거실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당신네 손녀가 우리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아주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일로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어른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집에 살면서 무슨 유세야. 가난한 주제에 학교에 다닐 자격이나 있나 모르겠네. 박 여사가 특히 심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애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리 없지. 할아버지도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던데 예술이나 문화 같은 고차원적인 건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분노와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외쳤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도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게 말이 돼? 전학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 여사는 더욱 거만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술적 소양이나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저희 미술관에서도 이번에 대기업 후원으로 아시아 조각 거장들의 대규모 회고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 높은 전시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제 눈에 문득 할아버지가 들어가시던 작업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굳게 닫혀 있던 문이었는데 오늘만은 왜인지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마치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작업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에 놓여진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조각된 인물상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벽 한쪽에 정리된 낡은 스크랩북과 상패들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무명의 조각가, 평생을 바친 예술원, 파리 루브르 박물관 특별 전시, 동양인 최초 개인전 개최, 뉴욕 현대미술관이 인정한 조각의 거장, 신문 기사 속 흑백 사진에 나온 젊은 남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여사가 작업실 안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미술 전문가인 그녀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작품들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보였을 거예요. 설마 이 작품들이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베니스 비엔날레 금상패를 가리켰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이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개인전, 뉴욕 현대미술관 특별전시, 베니스 비엔날레 금상.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미술관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곳들에서 인정받은 분이에요. 박 여사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미술관의 박 큐레이터입니다. 실은 저희가 이번에 아시아 조각거장들의 회고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저희 전시에, 아니, 제발 저희 미술관에서 개인전이라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우리 할아버지를 무능력한 노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술적 소양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박 여사는 명함을 올려두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아까 우리를 무시하던 거만한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정말 통쾌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지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전화들이나 우편물들은 뭐였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슬펐다. 할아버지는 작업실 구석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져오셨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우리 아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생 작품에만 몰두하여 외국을 떠돌다 보니 아들과도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단다. 그 전화들과 편지들은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서 전시 요청하는 것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예술품보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너희 부모님이었고 지금은 너희들이란다. 평생 작품에 몰두하여 외국을 떠돌다 보니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 우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려 했던 강인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각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곳간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외면이 아닐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족에 대해 오해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곳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어떤 소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